우편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암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그걸 시험장에서 써먹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보통 시험이 어느 정도 좀 예측 가능한 달에 시험을 보는데 이번엔 너무 빨라져가지고 나 같으면 공부를 시작은 하되 공부를 하는 거야. 선생님 응? 있잖아요. 진짜 초대박 고민이 생겼는데 완전 궁금하시죠? 저 우회보가 비상이라고요, 쌤. 그래 말해봐. 컷. 저 이 길이 맞을까요? 응? 아니 선생님 반응 좀 해주세요. 알겠어. 게리지가 얼마나 좋은 직렬인 거 알잖아. 왜 그래? 알죠. 일단 제 발목 잡는 영어 시험이 엄청 쉽잖아요. 영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 영어는 7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또 게리직은 여러 장점이 있단 말이야. 먼저 일반 회사들 보면 칼퇴근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우리 게리직 같은 경우는 칼퇴근도 보장되지, 주말도 근무도 거의 없지. 얼마나 좋아. 맞아요. 제 친구 매일 9시 퇴근이에요. 맨날 좀비처럼 퇴근하고 막 게리직은 그래, 칼퇴근에 주말 근무도 거의 없고 계속 같은 업무를 반복하다 보니까 새로운 일을 배운다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그런 일을 계속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는데 왜? 근데 게리직 장점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데 우회보가 공부할 분량도 너무 많고 기초 지식이 없으니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원래 모든 과목은 기본 개념부터 탄탄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알죠. 기본 개념 탄탄하게. 근데 우회보 중에 예금 일반이 제일 어려워요. 저만 그래요, 쌤? 아니야, 예금 일반은 원래 대부분 수험생들이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과목이야. 왜냐하면 다른 과목들은 어느 정도 암기가 주된 거라면 예금 일반 같은 경우는 워낙 관련되는 과목들이 많고 개념을 먼저 선행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법학이라든지 경제학이라든지 기본 용어도 알아야 되겠고 다른 직렬에서 나오는 출제 경향 같은 것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어렵다고들 하지. 그러면 예금 일반은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알려줄까? 네. 알려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하죠. 오우, 텐션이 높은데? 우리 예금 일반이라는 것은 예금 상품이라든지 체크카드 상품이라든지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예금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기초적인 배경 지식을 쌓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경제학과 관련되는 기본 개념들도 공부해야 되겠고 예금을 관리하거나 예금을 지급할 때 관계되는 법학 이론도 좀 알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 개념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비슷한 내용들끼리 같이 비교 정리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이때는 그냥 단순히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왜 그런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떨 때 이자율이 상승하고 어떨 때 이자율이 하락한다든지 아니면 환율과 관련해서도 어떤 상황에서 환율이 상승하고 환율이 상승하면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한지 같이 연계해서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 상속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 어떤 사람이 예금을 하던 도중에 예금주가 사망했어. 그럴 때 상속인들에게 있어서 예금주의 예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법학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 경우는 사례를 통해서 하나 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 그럼 나머지 우편이랑 보험은요? 다 알려주세요. 다. 그래? 우편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암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편이든 예금이든 보험이든 간에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한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비슷한 제도들끼리 비교 정리하면서 암기 부담을 점점 줄여가는 거야. 일단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라는 것은 계약이 성립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편물을 접수하는 경우가 꼭 우체국 창고에만 가는 건 아니잖아. 우체통에 우편물을 넣는다든지 때로는 방문 접수하기도 하고 집 배운 아저씨께 또 부탁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럴 때마다 계약의 성립 시기도 다르단 말이야. 이렇게 계약이 성립했다는 것을 전제로 우편 관서에서는 우리가 보냈던 우편물을 안전하게 통달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고 판매는 우리 고객 입장에서는 대금을 지급하지. 우편 요금 같은 거 하나하나씩 비교 정리하면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다만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두 문자를 갖다가 정말 많이 만들더라도 내가 그걸 시험장에서 써먹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내가 꼭 써먹을 수 있는 만큼만 두 문자를 만들고 계속 반복해서 되뇌이는 거지. 지금도 학생들이 물어보면 당특, 삼령, 맞삼이 이런 식으로 외운단 말이야. 당특, 삼령, 맞삼이 그게 이제 배달 방법과 관련되는 건데 그걸 확실히 내 걸로 만들어주면 시험장에 나오더라도 비교할 수 있는 거고 이번 2025년 시험에서도 이런 방법이 통했단 말이야. 그렇게 비교 정리해야지. 와, 이걸 이제 알다니. 저 진짜 우회보 때문에 잠을 쉬었다니까요. 저 다크서클 보내줘요. 잘 안 보이는데? 컷! 그리고 선생님, 빵꾸노트? 공무원 카페 찾아보니까 빵꾸노트 이러던데 그게 뭐예요? 그 빈칸 노트 말이야? 네, 맞아요. 우리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표하는 학습 교환을 보기 쉽게 편집을 하면서 이 부분은 꼭 좀 알아둬야 될 단어들이라든지 키워드들을 빈칸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무심결에 넘어간 것을 내가 빈칸을 한번 채워봄으로써 그 문장 흐름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거고 한번 틀렸던 걸 계속 반복함으로써 키워드들을 놓치지 않게 되는 거야. 근데 그냥 단순히 빈칸만 한 건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밑줄도 긋고 기출 표시도 하고 관련되는 기출 지문이라는 그런 것들을 총 분석해서 만든 거니까 이왕 기본서를 볼 때 빈칸 노트를 보면 책을 읽을 때 적극적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지. 그런데 빈칸 노트도 빈칸 노트지만 그래도 나의 가장 큰 역작은 OX라고 볼 수 있어.
OX는 또 많이 들어봤어요. OX는 내가 강의하면서부터 계속 쌓아놨던 것을 바탕으로 추가를 하고 있는데 기본서를 대체할 수도 있고 기본서를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책이라고 보면 되겠어. 우리가 사지선다형 문제를 볼 때는 정답만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런데 OX를 보면 그 지문 하나하나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OX도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네. 컷! 선생님 이번에 계리직 공고 났잖아요. 올해보다 4개월이나 빨라졌는데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나도 좀 놀랬고 많은 수험생들이 당황했을 거야. 보통 시험이 어느 정도 좀 예측 가능한 달에 시험을 보는데 이번엔 좀 너무 빨라져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나한테 문의를 주더라.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서 했던 계획보다는 좀 더 타이트하게 좀 더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나 같으면 공부를 시작은 하되 기존에 나와 있던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야. 그리고 11월 달에 공고가 나면 그 책을 바탕으로 기본서만 단순히 보는 것보다는 기본서랑 OX 그리고 기출문제 같이 보면서 최소한 12월 달에는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을 끝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 그래서 11월 달쯤이면 최소한 3회독 정도는 될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보면 돼. 그리고 1월 달, 2월 달 같은 경우는 본인의 기본서를 같이 병행하면서 문제집 앞에서 OX 봤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별 문제집이나 전범위 모의고사를 통해서 본인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지. 과거에는 기본서를 보고 기다렸다가 문제집을 푸는 그런 방식을 했다면 지금은 그렇게 하기 너무 늦거든. 당연 문제집이라도 보든지 기출문제를 여러 번 보든지 OX를 병행해서 보든지 문제풀이도 같이 병행을 해서 우리가 경쟁해야 될 상대는 실력 있는 재시생들 이상 분들이니까 그분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11월, 12월을 잘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 알겠습니다. 컷! 그래, 시험이 이번에 좀 임박해서 많이 걱정이 되겠지만은 선생님은 오히려 이게 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 계리직 시험이라는 것이 오랜 기간 공부한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그런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 선생님도 매년 시험장에 가서 열심히 문제를 풀고 해설 강의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기존처럼 느슨한 것보다는 좀 더 타이트하게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이 최대한 효율적인 방향으로 커리도 짜고 교재 작업도 내가 있는 모든 실력과 지식 공헌해서 만들 테니까 선생님만 믿고 따라와줘. 그러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긴장돼요, 선생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고마워. 네. 칼라 우정연합이라는 게 있거든. 영국이라는 나라가 25년에 빠지면서 10개 국가가 됐는데 그때는 한중, 일미, 호홍, 스푸테케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 국가 암기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저 댓글 보여줄게요. 그래. 그래. 그러면 잘 안 보이는데?